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서 품사에서 용언 부분 해보도록 할게요. 용언. 저번에 때 말했듯이 용언의 용이 무슨 용이라고 그랬죠? 그래, 맞아. 활용할 때 용이에요. 활용한다. 즉, 다시 말해서 용언은 활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용언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동사와 형용사가 있었죠. 그죠? 동사는 뭐였습니까? 동사는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를 동사라고 했었고, 형용사는 뭐라고 했었죠?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용어는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서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동사의 종류를 좀 볼 텐데, 동사의 종류를 보면 자동사, 타동사, 주동사, 사동사, 능동사, 피동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법 요소를 할 때 다룰게요. 이거 다루자면 되게 할 말이 많거든요.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 일단 동사는 이렇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형용사를 볼게요. 형용사는 뭡니까?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형용사에는 성상 형용사와 지시 형용사가 있습니다. 성상의 성은 뭡니까? 성상의 성은 성질을 말하는 거고요. 상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고유하다, 달다, 예쁘다, 향기롭다 이런 게 다 성상 형용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당연해요.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약간 헷갈려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시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지시성을 드러내고 있어. 그래요? 예를 들면 뭘까? 이런 거.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 요런 단어들을 말해요.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어떻다. 이게 다 뭡니까? 형용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의하시고.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을 할 텐데 이거 매우 중요해요. 별표 칠게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거 매우 중요한데, 왜냐면 은근히 헷갈릴 게 많아요. 선생님, 뭐 헷갈릴 게 있겠어요? 동사는 움직이는 거, 형용사는 성질 상태. 아니에요. 구분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은근 헷갈립니다. 여러분, 예쁘다. 뭘까요? 형용사죠? 예뻐지다는요? 뭡니까? 헷갈리죠?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헷갈리죠? 그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게 동사예요? 또 있어요, 헷갈리는 거. 나는 엄마가 좋다. 이때 좋다라는 단어. 형용사일까요? 동사일까요?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다가 현재 시의 선어 발음이 느리나 니은 붙여보면 돼요. 혹은 관형사형어미 는을 붙이든가, 아니면 명령형어미 어라라, 청형어미 자, 뭐 목적을 나타내는 말 러, 의도 나타내는 말 려, 요런 거 붙여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뭐 다 붙일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 요 현재 시제 선언어미 있죠. 요거 하나면 해결됩니다. 봐봐요. 예쁘다에 현재 시제 선언어미 붙일 수 있습니까? 예쁜다, 예쁘는다 돼요? 안 되죠. 형용사예요. 그럼 예뻐지다는 붙일 수 있습니까? 예뻐진다 되죠. 예뻐진다 되죠. 그래서 동사인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던 나는 엄마가 좋다. 이거 대부분의 학생들 이거 동사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봐봐. 나는 엄마가 좋는다. 안 되죠. 안 돼요. 현재 시제 선언을 못 붙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형용사인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엄청 중요해요. 붙여봐서 여기 있는 어미들 붙여봐서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배울 건 용언의 활용인데 이것도 별표 칠게요. 이것도 별표 칠게요. 용언의 활용. 용언의 활용에서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 용언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결합하여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봐봐. 이때 용언의 어간은요, 변하지 않아요. 불변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아니, 불변한다기보다는 이기보다는 형태가 고정. 형태가 고정된다는 표현을 쓸게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어미, 봐봐. 어미의 종류가 다양해서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봐봐. 용언에 가다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가다라는 동사를 써볼게요. 그럼 여기서 어가는 가가 되는 거고요. 어미는 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미의 이 표현에 시제나 높임 등을 한번 좀 추가를 해보면 여기에 과거 시제를 써보면 이때 과거 시에 써놓으면 아시 추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돼요? 현재는 어떻게 돼요? 니은 간다. 미래는 가겠다. 이런 식으로 추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가았다, 간다, 가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다 대신에 어말어미에 다른 표현을 붙일 수도 있어요. 가았다, 가았냐, 가았구나. 이런 식으로 종결어미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연결어미를 쓸 수도 있고 전성어를 쓸 수도 있는데 이거 좀 더 알아봅시다. 볼게요. 정리하자면 어간은 용언이 활용될 때 형태가 고정된 부분을 말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다가 실질적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어간이에요. 그러면 어미는 뭐냐면 어간 뒤에 연결되는 다양한 형태들을 말해요. 아시겠죠? 그 다양한 형태들이라서 어때요? 어말어미가 있고 말의 끝에 있다고 해서 어말어미고 어말어미 앞에 있다고 해서 선어말어미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선어말어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아요. 딱 시제랑 높임 등을 나타낼 때만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아까 시제를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높임 시제 선어말어미가 시가 있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시다가 되는 거예요. 가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경우에 따라 둘 이상이 올 수 있다고 했죠. 이런 경우가 아까 이런 거 가시 얻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높임 시제 선어말어미와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어시 붙는 거예요. 가시 얻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셨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어말어미에 보면은 이제 종결어미는 뭡니까? 말 그대로 끝내는 거예요. 마침표가 붙는 어미를 말해요. 오케이? 마침표는 느낌표, 같냐 하면은 물음표 이런 거가 붙는 어미는 종결어미라 부르고, 연결어미는 뭐냐면 연결어미는 말 그대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마침표가 아니라 콤마가 붙이거나 뒤에 다른 말이 올 때, 문장이 끝나지 않고 다른 말이 올 때, 예를 들면 먹고 자다. 이때 고가 뭡니까? 먹다라는 동사와 자다라는 동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 어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오케이. 이런 게 연결 어미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결어미 종류가 많아요. 고며 나 이런 걸 다 외우지 말고요. 이게 분명 용언인데
이 용언에서 어미가 요걸 텐데 요거에 어떤 여기 지금 여기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연결어민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더 빠르다. 아시겠죠? 연결어민 종류가 이거 말고도 더 많거든. 어디 하나 어떻게 다 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성어미 볼게요. 전성어미는 진짜 별표 칠게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전성어미는 뭐냐면요. 전성이 이때 전이 이때 먼저 성부터 할게요. 성이 성질이에요. 성질이고 성질 다시 말하면 기능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능을 말하고 이 전이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 그러니까 단어의 성질을 기능을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었어요? 아까 용어는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용어는 서술의 기능이에요. 이 서술의 기능에서 관형사의 기능, 부사의 기능, 그리고 명사의 기능으로 전환한다. 이 전성어미를 붙이면 용언의 서술 기능에서 관형사나 부사나 명사의 기능으로 바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가다라는 단어 볼게요. 가다. 내가 가다라고 했을 때요. 주어가 가다예요. 서술의 기능인데 여기다가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볼게요. 내가 가던 카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가다가 서술의 기능이 아니라 가던 카페를 꾸며주는, 카페는 여기서 체언이죠. 체언을 꾸며주는 어떻게 됩니까? 관형사의 기능으로 만들어주는 어미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쵸? 딴 것도 볼까요? 내가 간 놀이터.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이때 어간 가 밑에 뭐 붙었어요? 니은이 붙었잖아요. 요 니은, 여기 관형사형어미 니은 말하는 거죠. 여기 놀이터를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지. 그쵸? 또 내가 가는 놀이터?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이터를 수식해 주는 거죠? 그쵸? 내가 가는. 그리고 내가 갈 놀이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갈 놀이터. 내가 갈 놀이터.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리을이. 그쵸? 놀이터를 꾸며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봐봐요. 똑같이 지금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의미상 차이가 있죠? 내가 가던 카페? 과거에 내 습관 아니면 뭐 삶의 방식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 그죠? 내가 가던 카페 지금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더 이상. 그렇죠? 그럼 내가 간 놀이터 이건 뭐예요? 내가 놀이터에 갔다라는 과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카페나 간 카페나 똑같은 과거이긴 하지만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는 놀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현재를 의미하는 거고, 내가 갈 놀이터는 어떻게 돼요? 이건 미래를 의미하는 거죠. 관형사형 어미가 이런 종류가 있긴 하지만 요 차이는 뭐다? 시제 차이다. 오케이? 아니면 좀 여기선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똑같이 근데 요 네 개는 다 뭐다?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형 어미다. 그러니까 이 어미가 붙으면
관형사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좀 더 볼게요. 부사형 볼게요. 부사형. 뭐뭐 하듯이, 뭐뭐도록. 이것도 보면 여기 붙으면 부사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가로채듯이 가방을 빼앗았다. 그렇죠? 그러면 봐봐. 이때 어떻게 됩니까? 가로채다라는 단어에 드시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뭘 수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빼앗았다라는 말을 수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봐봐. 나는 죽도록 공부했다. 이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죽다라는 동사 어간 죽에다가 도록이라는 부사형 전성음이 붙여서 뭘 수식해요? 공부했다라는 뭡니까? 동사를 수식하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걔도 볼까요? 나는 아름답게 떠났다.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다라는 형용사에 개라는 부사형 어미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떠났다라는 동사를 수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미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용언의 기능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명상도 한번 볼까요? 명상도 어떻게 되겠어? 나는 그가 떠났음을 몰랐다. 봐봐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떠났음. 여기 뭐예요? 조사죠. 여기 동사에 명사형 어미가 붙음으로써 명사처럼 뒤에 조사를 붙일 수가 있구나. 격조사를 붙일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오케이? 또 이런 것도 있죠. 나는 그와 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그와 살기로 어떻게 돼요? 동사죠. 그쵸? 살기.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동사인데 기를 붙이면서 어떻게 돼? 명사처럼 뒤에 조사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런 기능이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가로채듯이 빼앗았죠? 가로채듯이는 품사가 뭘까요? 부사일까요? 아니에요. 부사 아니라 동사예요. 선생님, 부사형 어미가 붙었는데 왜 동사예요? 봐봐. 전성어미는요, 성질 기능을 바꾸지만, 어떻게 됩니까? 품사는 바꿀 수 없어요. 이거 엄청 중요해.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볼까? 봐봐. 죽도록 공부했다. 이때 죽도록의 품사는 뭘까요? 동사예요. 부사가 아니에요. 아름답게 형용사예요. 떠났음? 동사예요. 살기? 동사예요. 명사 아니에요. 가던 카페? 간? 이거 다 뭐예요? 동사예요.
관형사의 기능을 하지만 동사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요거 있죠? 요 어미의 종류 반드시 외우셔야 돼. 아, 진짜 외워야 돼요, 이거. 아셨죠?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봤을 때 용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좀 몇 가지 좀 연습 좀 해볼게요. 1번부터 볼게요. 요거. 철수. 이게 명사죠? 가는 뭘까요? 그쵸. 주격조사죠. 그쵸. 다 배웠던 거고. 밥 명사고, 목적격 조사고. 그쵸. 목적격 조사입니다. 그럼 먹는다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어간어미를 한번 나눠볼게요. 어간은 뭡니까? 먹다. 기본형 항상 생각해 보세요. 기본형 뭐입니까? 먹다의 먹. 그리고 현재 시의 선어음이 는에다가 종결음이 다가 붙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처음이니까 좀 써볼게요. 어간이 먹이 어간이고요. 요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고요. 다는 어말 어미 중에서도 뭡니까? 종결 어미에 해당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보면 그 다음도 볼게요. 뭐 개나리가 명사, 주격 조사, 활짝 부사격 조사죠. 부사격 조사 피어코나를 수식해 주니까 피어코나 어떻게 됩니까? 어간이 뭐예요? 기본형부터 생각해 버렸지? 뭐야? 그죠? 피다잖아. 피다의 피. 그리고 과거 시의 선어말음이 어세다가 그쵸? 종결음이 군화가 붙는 거죠. 종결음이 군화가 붙는 거죠. 종결음입니다. 어말어미 중에서도 종결음이 요거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죠.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그 다음도 보면 형이 아우보다 키가 크다 했을 때 이거 주격 조사고 아우보다 할 때는 이거는 부사격 조사고 그리고 키가 크다 할 때 이게 주격 조사고요. 크다는 뭡니까?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형용사죠. 그렇죠? 요거는 뭐 어간어미 딱 깔끔하게 두 개로 나눠지네. 흰 게 하늘 위를 날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날아간다 했을 때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기본형이 뭐야? 날아가다잖아. 날아가. 여기까지 어간이고 그리고 현재 시의 선어말음이 니은에다가 그리고 다 종결음이 다로 나눠진다 라고 보면 되고 나뭇잎이 살랑살랑 춤을 춘다. 이때 살랑살랑 뭡니까? 살랑살랑 모양을 나타내죠. 요 의태어 부사예요. 살랑살랑 춘다. 그렇죠? 그럼 요거는 어간은 어떻게 나옵니까? 기본형이 추다. 여기서 춘 플러스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좀만 더 연습해 볼까요? 좀만 연습을 더 해볼게요. 오케이. 비행기가 날아간다. 아까 했다. 장꽃이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해볼게요. 이것도 어떻게 될 거야? 아름답다. 아름답다. 어간은 어떻게 알아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아름답다. 아름답고 아름답게. 오케이? 아름답고 아름답다. 아름답게. 여기서 형태가 고정된 부분이 뭐예요? 그렇죠? 아름답까지지. 그렇죠?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어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어말어미. 어말어미에서도 종결어미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오케이. 아시겠죠? 좀만 더 연습을 해볼까? 좀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그러면 좀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좀만 더 연습을 해보면 좀 어려운 것만 좀 몇 개 찝어서 할게요. 아시겠죠? 요거 보면 상승한다는 요렇게 있죠. 사실 요거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준말이거든. 상승한다고 하는 이거 준말이에요. 상승한다고 하는. 그럼 요거를 나눈다고 한다면 요거는 동사가 두 개인 거거든. 그러면 이 어간을 어떻게 본다?
상승한다고 상승하다 봐봐. 기본이 뭐예요? 상승하다죠. 상승하다 상승하고 상승하게. 그러면 어디? 어간이 상승하까지고요. 상승하까지고요. 그리고 니은, 현재 시 선어말음이 니은이 붙고요. 그리고 여기 뭐가 붙은 거야? 다가 붙고요. 종결음이 다가 붙고. 근데 고는 뭘까? 이때 고는요, 인역격 주사예요. 오케이? 인역격 주사 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는 하 플러스 는, 이때 는이 뭐 하가 뭐 이것도 어간, 이렇게 어미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어미가 무슨 어미입니까? 무슨 어미야? 봐봐. 이게 무슨 어미인지를 니네가 여러분들이 구분하려면 이 뒤에 뭐가 붙는지를 한번 봐야 돼. 뒤에 뭐가 있습니까? 것. 의존명사죠. 의존명사죠. 아, 이게 뭐야? 하는 것이다. 아, 것이라는 의존명사를 수식해주는 거구나. 것이라는 의존명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하니까 이건 뭡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 아까 다 외웠죠? 다 외우고 넘어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어미 종류 분명히 다 외우라고 했어요. 안 외우면 계속 고생하는 거 앞으로. 그쵸? 요거는 2단은 뭡니까? 서술격 조사죠. 그럼 저기압은 크게 온대지기압과 열대지기압으로 분류되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때 크게. 품사 볼까요? 크게 분류되는데 라고 했는데 뭡니까? 부사입니까? 아니에요. 기본형이 뭐예요? 크다. 형용사잖아요. 아, 그리고 아까 내가 분명히 외우려 했죠. 어미 종류 외우라고 했죠. 이거 뭡니까? 부사형 전성어미잖아요. 그죠? 그쵸? 부사형 전성어미죠. 근데 그 크게는 품사 뭐예요? 부사요? 아니에요. 형용사예요. 헷갈리지 마요. 전성어미는 기능만 바꾸지 품사는 바꾸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좀 더 가보면 분류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돼요? 분류되다, 그렇죠? 분류되다, 분류되고 어간이 여기까지고 는데는 어떻게 됩니까? 는데, 그렇죠? 콤마 있죠? 그렇죠? 연결해 주는 거 이런 게 연결음이에요. 그러니까 콤마만 있다고 연결음이 아닌데 뒤에 말이 끝나지 않고 뒷말이랑 연결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 연결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위도 지방에서 찬 공기 보세요. 찬도 뭡니까? 품사? 관형사? No. 형용사. 그럼 뭐예요? 기본형 차다의 차와, 그쵸? 관형사 영음이 니은이 붙어가지고 공기를 수식해 주는 거지. 맞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이것도 뭡니까? 품사. 이것도 형용사예요. 기본형이 뭔데요? 더운 기본형은 뭡니까? 덥답니다. 그럼 어간이 뭐예요? 덥에다가, 그쵸? 관형사함에 니를 붙여서 뭐예요? 공기를 수식해 준 거죠. 선생님 근데 덥다의 덥과 더운에는 비읍이 없는데요? 이거 나중에 배울 텐데요. 이런 걸 불규칙 활용이라고 그래요. 특히 이건 비읍이 불규칙이라고 해서 비읍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요.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더 체계적으로 배울 텐데, 예를 들면 돕다, 요거는 도운, 이런 식으로 비읍이 탈락하고 없던 우가 생기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비읍 불규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 또 배울게요. 공기를 밀어 상승시킨다. 밀러, 이것도 뭐예요? 밀다 동사겠죠? 그럼 어는 뭡니까? 그쵸? 뒤와 연결시켜주는 연결 어미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상승시켜도 어떻게 돼요? 이런 것 좀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줄임말이에요.
상승시키어예요. 다시 말하면 상승시켜 했을 때 어간이 상승시고 이게 어미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켜라는 어미는 없어요. 오케이? 그럼 이게 반드시 뭐냐? 상승시키어의 준말이구나 라는 걸 먼저 알아채고 그 다음에 이게 어간이 상승시키 그리고 어미가 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때 어는 당연히 연결어미죠. 왜? 선생님 상승시키까지가 어간인지 어떻게 알아요? 해봐. 상승시키어 상승시키고 상승시키는 그렇죠. 항상 고정되는 부분이 뭡니까? 어간이라고 했었죠. 발생하도 마찬가지죠. 발생하고는 어떻게 돼요? 어간, 발생하다, 발생하고, 발생하는. 여기까지 어간이고, 고는 어미. 어떤 어미? 뒤랑 연결시켜주니까 연결어미죠. 오케이? 좀 감이 오셨나요? 오케이? 감이 오셨어요? 그럼 여기까지 좀 이해를 좀 해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모든 단어들을 품사 분석을 해보시고, 모든 단어 품사 분석하시고요. 요거 다 한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뭐예요? 검사 받으세요. 선생님이 검사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맞았는지 선생님이 검사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품사의 용언 공부해봤어요. 품사의 용언 공부해봤으니까 품사는요 개념만 알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개념과 함께 여러 다양한 사례들을 알고 있어요. 다양한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결국 품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법도 결국 어휘력인 거예요. 어휘력. 아시겠죠? 많은 단어들을 접해보고 그 많은 단어의 품사 분석을 해봐야 여러분들 실력이 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